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포커싱을 주시는 게 좋으시다는 얘기고요.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키 성장의 핵심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키 성장에 있어서 수면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에 대한 관리를 얘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키 성장에 있어서 요것만은 조금 이렇게 핵심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놓치시지 않으시고 헷갈리지 않으세요. 일단 첫 번째 키 성장의 골든 타임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태어나서 만 3세까지예요. 이때 키 성장이 평생의 키를 다 좌지우지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때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만 3세까지 거의 한 1m 정도 성장이 됐으면 되는 거고요. 연 5cm에서 6cm 정도 크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1년에 4cm씩 잘 자라고 있으면 우리 아이 잘 자라고 있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 성장에 있어서 월 단위로 키를 재면서 막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1년으로 보셔서 1년 동안에 우리 아이가 만 3세 이전에는 5cm에서 6cm까지 크고 있어? 그럼 잘 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마조마하고 안 될까봐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골든타임은 이때 체크를 잘 하셨으면 두 번째 잘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난 첫 번째 골든타임을 놓쳤어. 저는 약간 놓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골든타임은 놓쳤고 두 번째를 잘 케어를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저희 아이 키 성장을 잘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골든타임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나는 여자아이를 좀 키우고 있거나 아니면 뭐 가족 중에 여자 조카 뭐 이런 조카들이 있다. 그럼 이런 정보를 좀 주시면 돼요. 여자아이들은 만 10세 까지가 만 10세부터 거의 골든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춘교 이후 초경까지 커요, 아이들이. 이때가 골든타임이고요. 연 6에서 7cm 정도를 크다가 생리를 하고 나서 6cm가 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디에 이게 포커싱이 되어 있죠? 아이가 생리를 시작한다거나 성조숙증이 올까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하시냐. 요즘에 우리 아이가 성이 좀 빨리 와서 생리 좀 빨리 할까 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성 억제 호르몬을 좀 맞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지연되는 아이들에게 치료제 성분으로 주는 거라서 안정성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그 역할을 좀 해줘요. 멜라토닌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면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면 아이들이 숙면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자면 이 성 억제 호르몬이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거고요. 잠을 잘 안 자면 멜라토닌이 잘 나오지 않아서 성 호르몬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잘 자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시고 또 잠을 또 잘 잘 수 있게끔 하는 영양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거는 지난번에 했던 1번을 조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이런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소장에서 만들어지고요. 유산균의 어떤 균주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장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멜라토닌의 주요 구성 물질이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드셔주시면 되게 두 번째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여자아이 키 키울 수 있으세요. 남자아이들은 의외로 좀 심플합니다. 남자아이들은 만 12세 부터 골든타임으로 크고요. 그리고 사춘기 이후 이렇게 2년에서 3년까지 커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약간 사춘기가 빠를수록 좋아요, 사실은. 클 수 있는 그게 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 골든타임에 1년에 7cm에서 8cm 정도 크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사춘기가 빠를수록 좋고 여자아이는 사춘기가 늦을수록 좋다. 네, 정리되셨죠? 자, 이렇게 핵심 체크하시고 그럼 볼게요. 이렇게 나는 골든타임을 다 놓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요즘에 키 크는 수술이 또 되게 요즘에 있습니다. 이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지 연장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6.2cm까지 키를 연장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몰래 한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키가 좀 작아서 몰래 키를 키우고 온 거죠. 근데 이런 수술을 하는 거예요. 뼈를 중간에 절단을 해서 철심을 박아가지고 키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 연장술이라고 해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사지 연장술? 저는
아이가 이렇게 키가 작다고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현명한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수술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성장 프로젝트. 57%의 영양과 환경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물 관리와 독소 관리 그리고 면역 관리, 성장 관리까지 살펴드릴게요. 첫 번째 물 관리는요.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장판 주변은 다 물이 연관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혈액의 94%가 물로 되어 있고 눈의 95%가 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장에 관련된 거는 결국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느냐? 저는 안전한 물. 최근에 물에 대한 오염성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면역 관리가 잘 돼야 키 성장으로 가는 건데 면역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물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물이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수돗물로 제공이 되는 곳에서 각종 유기화합물이 나오고 또 영화로도 제작된 거 있죠. 과부라 화합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오염물질, 심지어 의약품에 관련된 것들이 오염물질이 굉장히 수돗물에 많습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비아그라가 나왔죠. 물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뭔가 모르게 물속에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이 있고 또 진짜 중요한 게 아이들이 아프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바이러스 관리가 사실 물에서부터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프지 않아야 되는 거가 물이 굉장히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자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환경 호르몬에 관련된 것들이 물론 주변 환경에서도 굉장히 많지만 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메 이스프링에 대한 성능 자료표예요. 그래서 120가지의 물질을 일부러 투여를 하고 이거를 걸러내는지에 대한 거를 본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화되어 있고 안전한 물이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중에 이제 이거 하나가 벤조피렌이나 이쪽 보이세요? 비스페놀에 관련된 것들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페놀류 같은 것들이 다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프탈레이트 종류도 다 환경 호르몬이죠.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물속에 있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느냐. 그래서 물은 정말 이스프링 선택하셔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물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중금속 대한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중금속이 몸속에 쌓이면 절대 키가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키 성장에 대해서는 중금속 관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금속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어디서 아이들이 이런 중금속을 먹냐. 물속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독소 관리를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셔야 아이들이 내가 온전히 먹는 영양이 키 성장이나 면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독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물 관리 잘 하셨으면 그 다음 독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화이버 파우더 식이섬유와 아세로라시 비타민, 밸런스 위드인 유산균과 이스티비로 독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하나씩 보면 경피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피부로 경유해서 들어오는 독소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피부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경피독들은 혈관에 흡수되어서 쌓이거든요. 그래서 몸의 90%가 배출이 안 된 상태에서 있어요. 이런 것들이 특히 딸 키우시는 분들, 아이가 생리를 시작하거나 그 이전부터 굉장히 배가 아파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머리가 아파요. 중금소식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보면 난독증이나 자폐 아이들 많은 이유도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서 이미 엄마의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으면요. 다음 세대로 이 독소가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소 관리를 한다는 건 지금 여러분부터 관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미 아이들이 좀 커가고 있다? 그럼 그 아이들을 잘 관리하는 게 그 다음 세대까지도 관리하시는 거가 되시는 거예요. 먹는 걸로도 독이 많이 들어오죠. 이제 맥도날드, 요즘엔 저희가 햄버거병이라는 병이 있을 정도면 사실 햄버거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햄버거 썩지 않죠. 이렇게 벌레도 먹지 않은 음식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먹인다? 이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으세요.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알고 나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하시고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지를 안내해 주는 것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햄버거나 인스턴트 음식들이 좋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키 성장하면 칼슘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칼슘하고 인의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칼슘이 많이 먹어도 인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이 칼슘을 뭐 빼낸다고 보셔도 돼요. 절대 두 개가 공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인의 최적화된 비율이 1대1이라고 하면 햄이요? 칼슘이 1이면 인이 50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칼슘 50만큼 채워주셔야 되겠지? 비율이 1대1이 된다는 거예요. 팝콘이나 음료, 햄버거, 우리 아이가 여기 있는 음식들을 뭐 하루에 하나씩은 꼭 먹고 일주일에 거의 다 먹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칼슘을 어느 정도 드셔야 되는지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사실상 좀 큰 아이들은 이게 조절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배출할 수 있는 거를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 3마리 아기 돼지가 있습니다. 여기 작은 아기 돼지는 마가린만 먹은 아이고요. 마가린에다 설탕 식단을 먹으면 이렇게 자라고요. 그냥 이렇게 표준 식단만 잘 먹어도 건강하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가 하더라도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주변의 여러 환경 요인에 따라서 신체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또 어떻게 음식을 좀 관리를 하실 건지를 생각을 하시고 표준 식단으로 먹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뉴트리라이트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음식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베스트 오브 네이처, 그 아주 정말 자연에서 정말 잘 키운 그런 원료를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정말 최고의 과학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한 건강보조식품이고요. 이거는 정말 비교 불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비교 불가냐? 원료, 유기농법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들이 유튜브에서 뉴트라이트 농장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요. 좋은 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GMP 어워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좋은 원료로 만들었다 보니 그러니까 의약품 기준을 넘어선다는 거죠. 약이 아닌데. 부작용이 없으면서 의약품 기준을 넘어서는 뉴트리라이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GMO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유전자 조작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까지도 안전하게 케어하고 있는 이 뉴트리라이트 정말 강추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거는 키 성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아침 식사 거르는 확률이 이렇게 되게 높게 나왔죠.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높을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많이 했던 게 이렇게 파이토케미컬로 제가 단백질과 그다음에 과일 채소를 가지고 이스프링 물에다가 요것만 이렇게 갈아가지고 아이들 식사 대용 아침 챙겨서 먹였을 때 키 성장이 정말 눈에 다르게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제가 먹었을 때 그다음 6개월 키 컸을 때를 보게 되면은 1년에 집중 성장기 때도 거의 10cm까지 자랐고 그 이전에도 7, 8cm 정도는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식사를 내가 직장 다니고 일하느라고 바쁘시다? 그럼 이렇게 챙겨 먹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미 뉴트라이트에서 다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충분히 많이 여러분들 드실 수 있고 맛있게 또 건강하게 아침을 챙겨주실 수 있고 저도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이렇게 먹이고요. 나머지 요일은 그냥 식단 아주 부족하지만 저만의 식단으로 챙겨서 먹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먹였을 때 안 싸우더라고요. 제가 만든 음식은 싸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먹으면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를 위해서도 제가 저는 소원이 일주일 내내 이렇게 먹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독소 관리를 할 때 비타민C를 드셔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일단 유익균을 증식시켜주고, 위에서의 그 소화를 또 위에서의 어떤 살균 작용을 높여주기 위해서 비타민C를 드셔주시면 좋고요. 독소 관리가 기본적으로 비타민C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이섬유가 있는데 요즘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독소 관리에 있어서 식이섬유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요게 이렇게 장벽 세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장 바깥쪽은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산다라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유산균, 좋은 균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시는데 이런 균들이 먹는 밥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가 건강하게 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이런 것들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유산균, 그러니까 유익균들이 이런 걸 유해균도 이런 걸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식이섬유가 없으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장벽 세포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소가 곧바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산균, 유익균이나 유해균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화이버 파우더 식이섬유와 비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물에 타서 아이들 먹게 되면 이게 무생무치 무향이기 때문에 뭐 밥할 때도 저도 요거 넣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독소가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독소를 빼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산균이 있죠. 우리가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 좋은 유산균을 넣어주는 게 프로바이오틱스고요. 요즘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 그래서 이렇게 좋은 유익균들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내배는 대사산물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유산균들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먹고 대사산물을 내보내는 게 뇌로 유입이 돼요. 그래서 뇌로 유입이 돼서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유산균이 있고 좋은 식이섬유가 있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이 많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산균으로부터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밸런스 위드 E는 장의 밸런스, 이 균형을 맞춰주는 거고요. 이 5가지 균주가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식이섬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유산균에다가 아까 앞에 보여드린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같이 먹입니다. 그래서 독소도 빼주고 내가 먹여놓은 그 유익균의 좀 종류도 늘리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장벽 세포에 좋은 유익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나쁜 유해균이 여기에 붙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유산균을 먹이는 건 이렇게 장벽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요. 이런 장 부착을 잘해줄 수 있는 게가 바로 밸런스 위드인 유산균이라는 거. 그리고 독소 관리에 있어서 이스트비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좀 독소가 많은 것 같다라는 거 어떻게 아실 수가 있냐면 피부를 좀 잘 긁어. 아토피 피부염이나 아니면 건선이나 비염이나 이런 알레르기성 체질이 있는 아이들이 독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소를 좀 빼줄 수 있는 걸 관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이스트비도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이 얘네들은 천연히 호소로 되어져 있는 거라서 일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소 케어하는데 이스트비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조금 더 우리 아이를 빨리 케어하고 싶다, 독소 관리를. 그러면 밀크시슬 EX라고 하는 거를 같이 드셔주시면 더 좋아요. 왜냐면 여기 옆에 사진에 보시면 쿠퍼세포라는 거 보이시죠? 간에는 이런 쿠퍼세포가 있고 이 애들이 박테리아나 식품 첨가물 독소를 다 해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밀크시슬 EX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이나 아니면은 비타민 B군, 그쵸. 아까 이스트비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과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유효 성분들이 뭐 여러 가지 우리 아이의 몸속에는 안 좋은 것들, 또 중금속 같은 것들을 해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독소 관리가 잘 되면 그 다음 이제 면역 관리를 하시면 돼요. 면역 관리는 프로틴, 아스로라시 비타민, 유산균 요 3가지가 면역 관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보게 되면은 요즘에 단백질 음료도 되게 많고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 거를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되느냐?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필수는 반드시 섭취하셔야 되는 거고 음식으로만 섭취가 가능합니다. 불필수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보면 이렇게 있는 애들은 근육의 원료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피곤감을 해소시켜주고 활력을 증진시켜주는 애들이고요.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손톱이나 모발 이런 것들 관련해주는 필수 아미노산이고요. 프롤린이라고 하는 거. 아이가 키가 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대나 연골 쪽이 성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NK라고 해서 면역이 되게 좋은 불필수 아미노산.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린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얘가 항체를 만들 때 중요하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실 때 단백질을 미리 좀 드셔놓으시면 항체 생성이 좀 빨리 되겠죠. 그리고 라이신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얘가 없으면 성장 호르몬 구성 물질이 안 돼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있다? 이걸 완전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최근에 나오는 단백질들이 이런 거를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어떤 단일
아미노산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완전 단백질이 아니라 불완전 단백질로서 제한 아미노산에 걸립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은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단백질 합성이 안 되는데 이때 부족한 아미노산을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골고루 채워져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일부 아미노산이 되게 많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게 완벽하게 누트리 파이토프로틴이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면역세포와 호르몬의 재료가 바로 프로틴이고요. 이게 100% 순식물성 단백질로 되어져 있고요.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이라는 거는 소화 흡수가 100%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필수 9종과 불필수 11종 완전 단백질이 먹으면 먹는 대로 100% 흡수가 된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가격이 시중에 찾아보시면 한 통당 50만 원이 넘어요. 이런 거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랑. 그래서 제가 따져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아메리카 싸구나. 누트라이트 진짜 최고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백질이 이제 약간 콩이나 이런 것들이 이소플라본 이런 것들 때문에 여자애들 성도수증 빨리 온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당연히 그런 건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되고요. 굉장히 많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 거를 이 파이토프로틴을 2스푼씩 2번 드시면 끝납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면역관리. 자, 면역관리라고 하면은 엄마들이 감기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감기는 하나의 염증 반응이에요. 잘 체크해 보세요. 자, 감기에 걸리면 바로 열이 나죠. 그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왜 열이 나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열이 나는 건가? 염증에 의해서 열이 나는 건가? 그럼 바이러스에 의해서 열이 나는 거면은 비타민C나 뒤에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냥 열이 나는데 염증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때 해열제를 먹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해열제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좋은 유산균을 먹게 되면은 요게 좀 잠잠해진다는 거죠. 자, 요게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해열제를 먹으면 장내 유익균이 죽고요. 그럼 장이 차가워져요. 그럼 장염이 오죠. 또 열이 나요. 또 약을 먹여요. 장이 더 차가워져요. 장하고 폐는 장폐축이라고 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폐가 또 차가워져요. 또 폐렴이 와요. 또 이제 항생제를 먹죠. 몸 전체가 차가워졌기 때문에 또 귀가 염증이 생기죠. 중이염이나 이게 오죠. 비염이 오죠. 아니면 애들 눈이 안 좋은 아이들은 눈 안구 이게 무슨 염이지? 아무튼 이쪽 눈 쪽으로도 염증이 오죠.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염이 좀 저희 아이가 심해요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미 이 과정을 다 거쳐서 갔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단백질이나 유산균이나 식이섬유 잘 케어해 주시면서 면역 관리에 있어서 유산균을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초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관리를 한다는 거는 장 관리를 한다는 거고, 뉴트리라이트에 유산균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 이유는 잘 챙겨 드시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 하나 팁을 드릴게요. 얘도 유산균, 얘도 유산균, 얘도 유산균이에요. 이 유산균 가루로 되어 있고요. 이 유산균은 캡슐로 되어 있고, 이 유산균도 가루로 되어 있어요. 이 유산균은 5가지 균주로 되어져 있고 장벽을 싹 지가 둘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위산이나 담즙산에 파괴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애들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애들이에요. 그리고 옆에 캡슐 유산균은 8종의 복합 유산균이 되어져 있고 아연까지 들어있어서 아연은 단일 영양소로 드시면 위험해요. 단일 영양제, 아연이 키가 큰다, 면역이 좋다 해서 단일로만 드시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산균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도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캡슐로 유산균 드시면 얘는 굉장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게끔 아주 유산균을 굉장히 귀하게 관리한 애들이라 이 유산균을 섭취하시면 속이 굉장히 편안하세요. 또 그런 분들, 나 좀 속이 예민해 하시는 분들은 이 유산균부터 드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조금 공격적으로 내 장을 케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밸런스 위드인을 드시면 되는 거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 있죠. 이것도 가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하고 비타민C, 아연 이렇게 면역에 관련된 아이들이 들어있어요. 유산균주는 하나만 들어있어요. 이거는 장벽 세포를 딱 좋은 균으로 둘러쌀 수 있는 그 유산균주로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유산균주가 많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일 유산균으로 하더라도 이 단일 유산균의 장벽에 어느 정도 잘 이게 부착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먹는 유산균은 균주가 하나만 들어있지만 굉장히 강력한 유산균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면역에 관련된 유산균, 요거는 이제 아이스크림 공법으로 되어져 있어서 입에 넣으면 아이스크림 싹 녹듯이 녹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유산균이 계속 바뀌어. 너무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뉴트리라이트에서 개인 맞춤 유산균이 나올 거예요. 내 장에 어떤 균주가 살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균주를 검사해서 나한테 맞는 유산균주를 주는 것까지 뉴트리라이트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아세로라 비타민C하고 갈리는 면역 관리에 있어서 아까 그 해열제나 항생제 대신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먹이실 수 있는 거예요. 약을 쓰지 않고 이걸로 케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증이 케어가 되고 바이러스가 케어가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아이가 열이 나는데 이유를 먼저 찾으셔야 되겠죠. 염증 때문에 그러네요. 염증? 그러면 이제 아세로라 비타민C를 좀 먹이시는데 이것도 종류별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삼키는 걸 못한다? 그럼 뭐 젤리 형태로도 있고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취업을 타입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C를 먹으면 염증이 좋구나, 열이 날 때 좋구나, 이렇게 해결책을 보시면 되고, 정제를 삼킬 수 있는 아이들은 갈리를 먹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중이염이나 폐렴으로 가는 아이들, 폐가 좀 약한 아이들은요, 이 갈리를 먹음으로 인해서 폐가 굉장히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면역력도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또 같이 드셔주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영양관리 네 번째 말씀을 드리면, 영양관리 뉴트리 파이토프로틴, 칼메, 카로틴 플러스 아이언 폴리, 그리고 오메가3로 하실 수 있으세요. 일단 성장판이 자라는 거, 성장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 성장판에서 옆에 이 빨간 거 보이시죠? 요런 것들, 근데 줄기세포거든요. 요런 것들에 의해서 이 골세포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중간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뼈 중간이 확 자라는 게 아니라 성장판이라고 하는 곳에서 골세포를 만들어내면서 여기 뼈가 길어지는 거거든요. 연골들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성장판을 잘 자라게 해줘야 되는데 잘 못 자라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래서 아이가 아토피가 있을 때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으면, 많이 바르거나 먹게 되면은 당연히 성장판이 자라지 않는 거죠. 알러지 체질이 있거나 영양이 결핍되거나 비만인 아이들은 성장판이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인 거고요. 반대로 적절한 영양, 아까 제가 그 앞쪽에서 뒤에서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양을 좀 채워주시고, 호르몬 밸런스,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의 관리가 잘 되면은 이 성장판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판 얘기가 나와서 요 홍삼 같은 거 많이 먹이시잖아요. 홍삼은 성장판을 잘 자라게 하는 신호일 뿐이에요. 성장판을 늘릴 수 있는 원료 물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삼을 먹이실 때는 반드시 유산균과 단백질 같은 영양제를 같이 섭취를 해주는 게 좋죠. 영양으로 재료를 넣어주고 신호를 보내주는 게 맞다는 거죠. 홍삼 먹었는데 효과 하나도 못 봤어. 신호만 주고 재료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홍삼이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홍삼도 사실은 뭐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물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케어를 하시려면 유산균과 그다음에 여러 영양소와 같이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키 성장이 된다는 거는 결국 세포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이렇게 분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단계에서 케어를 하시겠어요? 이미 다 분화가 돼가지고 여기를 케어하시겠어요? 그러면 아이를 영양제도 많이 먹어야 되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렇게 이 세포 하나를 온전하게 잘 키워야 이게 자가분열이 돼서 건강한 세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포가 언제 케어가 되냐면 바로 이제 가임기 여성의 난자와 정자 이때부터 관리가 되면 건강한 그 세포를 이길 수 있는 그건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들이 키 성장이나 면역 관리는 좋다는 거. 그래서 뉴트라이트 구경수, 그 키 성장 세포수를 늘리는데 이 온전한 세포를 만드는 게 바로 국어, 영어, 수학인 단백질과 종합 영양제와 오메가3가 바로 이 세포 하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국어인데 우리가 애들이 구경수 잘하면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담는 그릇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로틴이 1순위가 되는 거는 프로틴 말 자체가 생명의 1순위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프로틴이란 뜻이. 그 정도로 이 그릇을 넓혀줘야 많은 영양 성분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틴을 많이 드시면 되고,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에서 가장 가짓수가 많은 게 바로 프로틴 종류예요. 그래서 뭐 초콜릿으로 돼 있는 거, 마시는 거, 과자로 돼 있는 거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 기호에 맞게 여러분들 아이들과 챙겨 드시면 되고요. 종합 영양제. 한 가지 키 성장에 있어서 이게 뭐 아연이나 여러 가지 몇 가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20가지의 미네랄이 필요하고 이런 미네랄들은 서로 상호 호환 보완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가 부족하면 그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나머지 기능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이거 언제 다 음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더블엑스 여기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잘 되어져 있고요. 아까 세포 하나의 온전성을 높여준다는 거는 결국 설계도잖아요. 세포가 분화되는 거, 자가분해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의 설계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도인 DNA를 온전하게 해준다라는 거, 그거는 단순히 키가 크는 아이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키도 크면서 굉장히 건강하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DNA 손상을 감소시켜주고 복구시켜줄 수 있는 이 인체 적용 실험을 한 더블S가 여러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메가3. 아까 그 세포 하나를 봤었을 때 이 바깥쪽을 구성하고 있는 게 세포막인데 이 세포막이 되게 똑똑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거는 오메가6와 오메가3가 있는데 오메가3가 굉장히 행동이 빠르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이런 영리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를 먹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의 선택 기준은 원료와 또 비타민 E가 있는지 EPA 함량이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은데 이거죠. 왜 그러느냐. 어떤 의사분들이 오메가3 먹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중에 90%의 오메가3가 좋지 않아요.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비소나 이런 페닐류가 다 환경 호르몬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누트리라이트의 어유에는 다 자체 검사가 되어져 있고 대장균이나 이런 식중독균까지도 다 케어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싼 오메가3 이런 거보다는 특히 홈쇼핑에서도 많이들 사시다가 요즘엔 잘 안 나오죠,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오메가3를 먹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오메가3가 특히나 여자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에겐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생리를 하게 될 때도 그렇고, 혈액도 다 세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케어를 잘 하시거나 또는 우리 아이가 좀 아토피가 있다, 또는 피부가 각화되는 거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방지할 때도 오메가3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거고요. 오메가3 그냥 뭐 다른 걸로 잘 섭취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반드시 드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메가6하고 오메가3의 비율이 2대1, 3대1 정도가 되게 좋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세포막이 건강한 빠릿빠릿한 오메가3와 좀 느릿하더라도 구성 물질로 되어진 오메가6가 잘 되어져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먹는 계란만 하더라도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이 비율이 60대 1이에요. 소고기, 애들 고기 108대 1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메가3 지방선을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율이 깨져버리면 아이들이 염증이 많아지고, 그럼 절대 키성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비만으로 간다는 거죠. 비만한 아이들과 좀 날씬한 아이들 비교를 해봤더니 이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의 이 차이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살을 빼기보다는 좋은 양질의 유산균과 오메가3를 드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케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이 불균형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키성장 영양에 이런 영양제들이 쭉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데 나머지 것들은 이제 칼슘은 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만 뼈에 있어서 단백질이 60%고요. 칼슘이 40%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빠지면 사실 뼈 건강, 뼈의 성장에 있어서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챙겨주시면 되고 뼈는 잘 자라는데 살도 좀 아이들이 쫀쫀하게 잘 자라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역할을 해주는 게 카로틴 플러스가 그 역할을 해주고요. 아이온 폴리도 그렇게 세포의 분화가 되는 데 있어서 활성화시켜주는 애들. 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제를 조금 첨가적으로 챙겨주시면 키성장 영양은 되고요. 좀 아이가 어렸을 때 키성장 관리를 해주시면 그냥 이렇게 권장 섭취량으로 드시면 돼요. 근데 좀 급해. 어떡해요? 나 너무 급해요. 지금 우리 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빨리 좀 케어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권장 섭취량보다는 최적 섭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장량보다 조금 더 많이 섭취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 안전 섭취량만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안전 섭취량까지 드시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양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혹시 같이 이렇게 미팅에 초대되신 분이거나 아니면 공부하시는 분들도 우리 아이 키성장 좀 해주고 싶은데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걱정이시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제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막 키가 크는 것 같고 25세 때 그 척추에 있는 연골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25세까지 자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허리가 길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허리가 길어지더라도 키가 크는 거를 놓치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끝까지 한번 관리 잘 해보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